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네요. 지금 뭐 부동산 쪽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뭐 예타 면제가 오늘이나 내일쯤 발표된다고 또 하고 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지금 사안입니다. 이 예타 면제라는 건 사실은 공공 건축물이나 공공 그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2011년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4대 강사업을 또 원활하게 해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항목을 넣으니까 면접을 준 거죠. 이제 모든 게 금가옥조처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단초를 또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 항상 돌더라고요. 현재 나한테 유리한 건 조금 있으면 유불리 따질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나를 또 불리하게 하는 행동이 또 될 수도 있고 세상 사는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늘 생활 속 특히나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아주 핫한 이슈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이죠.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석 변호사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따끈따끈한 그런 정보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재건축 매도 청구와 연 15% 이자 챙기기란 주제를 주셨는데 연 15%는 뭐 상당히 고리인데 이거는 고리는 아니고 중금리 정도 되겠네요. 중금리. 하여튼 이런 짭짤한 이자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석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제가 타이틀을 읽었는데 재건축 매도 청구와 연 15% 이자 챙기기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이거로 봤을 때는 매도 청구를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나 네. 미동이자라고 그렇죠. 아까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조합을 그러니까 수용당하는 사람들 얘기죠. 그게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이게 좀 다른데요.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재개발 구역에 한정해서 나옵니다. 예, 예. 재건축 구역에서는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예. 자, 통상 수용, 강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공익 사업을 위해서 예, 예.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예, 예. 재개발 구역에서는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현금 청산금을 지급하고 손실 보상이죠.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는 방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런 수용 재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이 덜하다는 그런 차원이죠.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예. 도시정비법에 이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수용 재결 절차로 가지 않고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특히 미동이자 현금 청산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강제 취득하는데 그게 이제 매도 청구 소송입니다. 예. 즉 재건축 구역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미동이자와 현금 청산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기 위해서 자 당신의 부동산을 조합에 팔아요, 매도해요. 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매도 청구 소송이에요. 그게 매도 청구 소송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도시정비법의 요건에 따라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자 미동이자 등과 조합 사이에는 그 강제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팔기 싫어도 그 강제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그 재개발과 그다음에 재건축에서 약간 두 가지가 이제 그 부동산의 그 가격을 매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차이가 있는데 재개발의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그 개발이익이 배제된 공시지가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고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 또 매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개발에서의 법리와 재건축에서의 법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고 네. 덜 강한 건 이제 재건축. 물론 이제 사전적 의미는 뭐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불량하고 뭐 이런 도정법의 얘기는 나오지만 네. 일단 공익적 목적이 강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수용 재결, 네. 공시지가, 네. 그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 예, 그리고 개발이 개발 이익이 반영된 예. 똑같은 얘기죠. 지금 매도 청구를 갖고 같은 얘기를 지금 푸는 방법이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럼 매도 청구에서 미동이자나 현금 청산자가 어떻게 15% 뭐 가산이자라고 하면 우리 법정에서도 연 뭐 20% 18%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런 가산이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비슷한데요. 일단은 민법상 이제 민법상 지연이자는 연 5%입니다. 아, 연 5% 민법상. 근데 여기서 연 15%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매도 청구를 당한 미동이자 현금 청산자가 거꾸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조합을 상대로. 네, 조합을 상대로. 네, 예. 그 통상적으로 매도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반소로 네. 그래 그 내 매매 대금을 줘라고 반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판결을 받게 되면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지연이자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연 15%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그 강제로 매매 계약을 체결 의제받는데 여기서 매도인은 현금 청산자나 미동이자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강제로 매매 계약 체결이 의제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과 흡사합니다.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 매수인의 경우에는 그 돈을 지급해야 되고 그렇죠. 매도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야 돼요.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그 기간 안에는 사실 이행지체라는 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다 이행했어요. 근데 잔대금을 주지 않아요. 그 매매 대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이행지체가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미동이자나 현금 청산자와 그 즉 매도인과 조합 간에 이제 그 사람들은 어쨌든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여타 이유로 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그러면 매수인은 조합인데 조합이 이제 매도인한테 서류를 다 받으면 돈을 줘야 되는 게 동시행인데 조합 일이나 뭐 준공이나 이런 것들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으니 시간이 지체되면 그때부터 가산이자가 붙는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행 제공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이거를 그러면 일반 사람들 다 알면 다 모르나요? 그 조합 이거 현금 청산자나 통상적으로는 모르세요. 아, 그래요? 일단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거 자체를 모르시죠. 그렇죠. 예, 조합이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소송 뭐 들어갈 때마다 머리 아프니까 그렇죠. 일단 예,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행 지체가 되느냐? 그렇죠. 그런 이행 제공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냐? 이런 매도인이, 부분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제공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매도인이 그 이행 제공의 정도에 대해서 자, 대법원이 판시한 사항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한다. 이건 당연하겠죠. 인감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혹시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자, 이행 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해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가세요라고 이제 내용 증명을 발생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행 제공을 다 했다라고 보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놓고 자, 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다 두었으니 저쪽에서 찾아가세요라고 이제 여러 번 돈 주고 찾아가세요. 예, 돈 주고 찾아가세요라고 하면은 이행 제공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단계별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이행 제공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 집을 싹 다 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이제 인도가 가능한 거고요. 싹 비워놓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입증해야 되느냐?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겠죠. 아, 집을 다 비웠다. 그렇죠. 그리고 동영상도 찍어놓으면 좋습니다. 예, 동영상 찍어놓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열쇠. 열쇠 있죠. 열쇠 줘야 되니까. 열쇠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직접 줄 수는 없고 이것도 맡겨놓는 겁니다. 그렇죠. 집 열쇠, 그다음에 부동산 권리증,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서 변호사라든가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습니다. 맡겨놓고요. 또 하나 그
그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붙은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원칙적으로 다 말소를 해야 되죠. 예. 아무런 제한 등기 없이 깨끗하게 해서 그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저당 설정 등기가 있으면 이제 다 말소를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수령을 최고하는 거예요. 다 맡겨놨으니까 빨리 찾아가세요. 라고 이제 내용 증명 등을 예, 이제 예.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도인의 경우에는 이행 제고를 다 완료한 거고요. 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인 조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행 지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될 게 자, 연 15% 지원이자 받으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소송을 제기. 그렇죠.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행을 제공한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 이행. 연 15%. 아니,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연 5%. 그러니까. 민법상 지연이자만 묻는 거고요. 오, 엄청 큰데요? 10억에 10% 1억 아니에요? 차이가. 그렇죠. 1억이죠. 연 15%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그 1억 5천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거 뭐 투자 전략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로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라보다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알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행 제공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행 제공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행 제공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악의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이건 자금도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미 딴 쪽으로 이사도 해야 되고요. 근저당이라든가 있으면 이걸 다 말소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자금 압박 때문에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다 이전을 해놓고. 아니 통상적으로 예. 현금 청산할 때는 그러면 제한등기 말소 안 해요? 현금 청산할 때는. 현금 받을 청산할 때? 때요? 예, 예. 뭐 하죠 다. 다 해야 되는 거잖아 예.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래야지 매매대금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제가 붙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매도 청구 소송에서 이제 피고, 즉 이제 미동이자라던가 현금 청산자들을 대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지연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승소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억 상당의 경우라면 전에도 한 1년 정도 지연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럼 10억이라고 했을 때 10억 플러스 1억 5천을 덤으로 더 보너스로 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의뢰인이 매일매일 지연이자가 불어나다 보니까 돈 좀 늦게 줘라. 그럴 수도 있겠네. 묻어놓는 거죠. 언제든 받을 돈이니까. 오, 15%면 엄청난 거죠. 이게 그렇죠. 확정 지금 걸리면. 지금 같은 이제 금리가 낮은 예. 시대에는 굉장히 큰 금리가 되고 돈을 어차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좋습니다. 오늘 주제 매도 청구에서 연 15% 가산이자 청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조합에서 재건축 구역입니다. 예, 예. 그 매도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매도인은 자신의 집을 모두 비우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로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 사무실 등에 맡겨놓고 수령을 최고를 해서 상대방 즉 조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고요.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에서 이제 또 이제 별수를 제기해서 연 15% 지원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재개발의 때는 그 매도 청구의 이름이 수용 재결인데 공시지가 기준이고. 그렇죠. 이제 그 비교해 본다면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 15% 이자 칭계 매도 청구는 주로 재건축에 관련된. 이건 완 재건축. 재건축. 예. 자, 그 재개발에서는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수용이니까. 거기 수용 재결로 가는 거고요. 수용 재결.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법무부 센터의 수석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만 잘 알아놔도 이런 꿀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런 좋은 정보 들으셨으니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해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날씨가 쌀쌀함에도 저희 이런 좋은 정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석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비스테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설에 제가 뉴욕을 가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와 함께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제가 함께 가고요. 그 뉴욕 한인회에 계신 많은 그 한인 분들에게 부동산 투자와 그리고 또 법률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함께 해결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오비스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 살면서도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인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이나 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찌됐든 미국에도 뭐 세무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투자를 하더라도 세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 또 한국에서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궁금하신 사항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오비스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뉴욕 투자 설명회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비스트에서는 제가 밴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비스트 검색하셔서 저희 밴드에 들어오시면 매일 부동산에 관련, 경제 관련 뉴스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저희 오비스트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이었습니다.